자, 이번에는 우리가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수도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도쿠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.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잡지의 뒷면에 나오는 그런 수도쿠 문제가 되겠죠. 이 수도쿠의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. 일단 여기서 이제 이게 9x9 바둑판처럼 생겼는데요. 꼭 체스판처럼 생겼죠. 그런데 규칙은 이 한 행에 1부터 9까지 숫자가 단 한 번씩만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. 두 번째 규칙은 이 한 열에 1부터 9까지 숫자가 단 한 번씩만 또 나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규칙은 뭐냐면은 지금 이게 9x9 체스판인데 색깔을 잠깐 바꿀게요. 이렇게 3x3으로 이렇게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. 그죠? 이런 게 총 9개 영역이 나오는데 이거를 수도쿠에서 전문용어로 리전이라고 부릅니다. 예,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리전 안에, 그죠? 이 리전 안에 예를 들어서 요 리전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. 요 리전 안에 1부터 9까지 숫자가 단 한 번씩만 들어가야 된다. 이게 바로 수도쿠의 가장 중요한 룰이 되는 겁니다. 자, 우선 이 수도쿠 문제를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풀기 위한 전체적인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. 일단 이렇게 이제 수도쿠에서 각각의 빈칸을 채워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값이 채워진 칸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. 문제는 이렇게 빈칸이 있겠죠. 이 빈칸에 우리가 이제 채워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9까지가 될 거고요. 근데 1부터 9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. 그죠?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가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이 가로축에 절대 나오지 말아야 되고 또한 세로축에도 나와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리전이라고 그랬죠. 이 리전 안에도 나오지 않는 숫자가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는 색깔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1은 어떨까요? 자, 1이라는 숫자는 어떨까요? 자, 1이라는 숫자가 가로축에도 없고 세로축에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리전 안에도 없기 때문에 1은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. 그죠? 그러면 우리가 1을 채워 넣고 되고 그 다음에 7은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5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이제 1부터 9까지 숫자를 하나씩 다 넣어보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이라는 숫자는 안 되겠죠. 그죠? 왜냐하면 여기 1이 이미 있으니까 2는 어떨까요? 자, 2를 한번 검사를 해보면 2를 넣고서 한번 해보면 자, 가로축에 없고 세로축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리전 안에는 없기 때문에 2도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요 칸에 대해서는 1은 당연히 안 됐고 2는 됐고 근데 이제 2를 넣고서 나머지 칸을 다 채워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이제 3을 채워 넣으면 되고 4를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거고요. 물론 이 앞에 칸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1부터 넣었는데 1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2를 채워 봐야 되고 3을 채워 봐고 해서 9까지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. 여기 이제 2를 채웠으면 이제 그 다음 빈칸이 여기니까 여기도 이제 다시 1부터 9까지 하나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해보는 거고요. 여기다 채웠으면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채워 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A-Queen's Problem과 유사한 방식으로 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A-Queen's Problem보다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A-Queen's Problem은 자기 현 위치에서 위에 채워진 퀸의 위치만 보면 됐었는데 이거는 이미 주어진 값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이 위치에 있다고 하면 뒤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8이라는 숫자와 겹쳐지는지를 봐야 되고 내가 또 이 위치에 있다고 하면 나보다 밑에 있지만 이미 채워져 있는 이런 숫자들과도 또 비교를 해야 되고요. 또한 이 같은 칸 리전 안에 있는 것들하고도 비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
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백트래킹, 즉 하나하나 채워보면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거는 바로바로 포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. 자, 이제 코딩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include 해서 일단 printf 같은 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standby 하고요. 그 다음에 integer main에 void에서 main 함수부터 만들어 놓고요. 일단 제로. 자,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도구 판이 9x9니까 우리가 9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매크로 상수를 하나 만들어 놓겠죠. 그래서 사이즈는 9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도구 판을 만들어야겠죠. 그래서 수도구 판에 이미 아까 보여줬던 그런 그 숫자들이 채워져 있는 수도구 판이 있으니까 그거를 인티저에 수도구라고 하겠습니다. 수도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9x9니까 사이즈에 사이즈가 되고 초기 값은 뭐가 되냐면 초기 값은 아까 보여줬던 그런 건데 제가 이거를 미리 쳐놨습니다. 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 해놨는데 모양이 별로 안 예쁘죠. 그래서 네, 됐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아까 봤던 표랑 거의 비슷하죠. 그죠? 예, 4, 0 해서 0은 우리가 그 빈칸이고 이제 7, 5 이런 건 이미 들어가 있는 숫자고.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건 이렇게 0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를 우리가 그 칸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다른 수도구 문제라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바꿔주면 되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어진 문제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숫자를 하나하나 채워 나가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, 사실 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문제를 풀다가 다시 또 이전으로 돌아가서 하려면은 이전 거,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풀었던 거를 또 지워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배열이지만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. 그래서 integer read only 수도구라는 똑같은 배열을 하나 만들겠어요. 그래서 set size 이렇게 하고요. 그러니까 즉 이 read only 수도구는 뭐냐면 처음에 주어진 이 수도구를 그대로 가지고서 read only니까 값이 변할 수 없겠죠. 예. 그래서 그 원본을 하나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답을 찾다가 다시 답 찾는데 실패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 지금까지 해놨던 작업을 싹 지워야 되는데 그 지우는 기준이 뭐냐면 이전 버전으로 지워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쓰기 위한 하나의 원본을 미리 해두는 read only 수도구라는 배열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수도구와 이 수도구 배열하고 read only 수도구 배열은 이제 서로 같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사실 이거랑 똑같이 만들면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면 되는데 같은 배열을 두 개씩이나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함수로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넣으면 되거든요. 어떻게 하냐면은 void init read only 수도구라는 함수를 하나 사용하겠습니다. 이거는 뭐 하는 함수냐면은 함수는 항상 설명을 써줘야겠죠. read only 수도구 배열에 주어진 수도구를 저장한다.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이제 함수입니다. 즉 이제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. 원본을. 예.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? 복사를 뭐 가장 쉬운 건 이제 for loop을 두 번 돌면서 하나하나 복사를 해줘도 되는데 이거보다 이제 훨씬 쉬운 방법이 뭐냐면 memcopy라는 방법이죠. memcopy. 예. memcopy 함수는 우리가 그 string.h에 저장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, 그죠? 예. 첫 번째 인수는 뭐냐면은 destination 그 카피하려는 목적지. 두 번째 인수는 뭐냐면은
원본이 되겠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정도 크기를 하느냐.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수도구 배열에 있는 내용이 read only 수도구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목적지는 read only 수도구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출발지는 우리가 만들었던 수도구 배열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크기는 이만한 크기가 다 들어가면 되겠죠. 이 크기는 뭐냐면은 이 사이즈 by 사이즈고, 각각의 엘러먼트 사이즈가 size of integer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이게 사실은 뭐와 똑같냐면은 for loop 두 번 돌면서 하나하나 카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성능은 이게 훨씬 더 낫고요. 그러면은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복사본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init read only 수도구 함수를 한번 호출해 주면 됩니다. 이러면 이제 read only 수도구 그 배열이 초기화가 될 거고,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이 수도구 배열을 마음대로 조작하면서 하더라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 read only 수도구 갖다가 그냥 다시 엎었으면은 원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.